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못 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특히나 미국의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ETF가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왔죠? 실제로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코스닥도 뭐 괜찮았어요. 20억 원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는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좋았는데 지수가 못 갔습니다. 이 왜 그럴까?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오늘 하루는 그런 부담스러운 구간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다음 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한국 시장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인데 이번 주 글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언제쯤 시장이 반영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번 정도 이제 바짝 내려갈 텐데 그게 아마도 미국에서 금리나 뭐 인플레이션 우려, 그 경제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반영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빠지는 날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질 텐데 지금 미국 시장에 어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이 조금 막판에 조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좀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내일 시장이 조금 좀 출렁이면서 아무래도 어,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유럽 증시도 지금 뭐 0.4에서 한 0.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 미국 선물도 빠지고 있고 아마도 아시아 증시가 내일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특히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좀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20억 원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실 수급이 괜찮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뭘까?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오늘 하루 내일까지 이렇게 종목을 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LNF의 시총 2위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같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를 에코프로 BM에 내주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니 LNF에도 2위를 내줬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뭐니 뭐니 해도 코스닥은 2차전지 양극재 종목, 이 두 종목이 잘 가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변수가 일단 다음 주.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까지는 더 사지는 말자. 일단은 아직까지 나쁘진 않으니까 팔지는 않더라도 더 사지는 말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매수는 자제하고 매도는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좀 팔았다고 한다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마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39 종목이 올랐고 504 종목이 빠졌습니다. 0.21% 올랐죠.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보다 한 160여 종목이 더 적은데 지수가 올랐고 심지어 코스피 100이 0.3%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618 종목이 올랐고 731 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100 한 10여 종목이 더 적은데
오른 종목이 더 적은데 코스닥은 0.65% 많이 올랐고 코스닥 150이 1.29%나 올라서 시총상위주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고 기관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약간의 2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2.7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좋을 거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고 0.6% 빠졌고 국제유가도 1.5%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어제 견실한 소비지표 발표 등에 따라 강세를 보인 미국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쫙 들어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함에 따라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IT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중국의 경제 봉쇄 완화 기대에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반도체 공급망 강화 소식에 반도체 소재 장비주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크게 올랐고 외국인의 관망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두드러졌으며 반도체 소재 장비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줄줄이 빨간색이네요.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 0.74% 올라서 68,000원을 회복을 했고요. 또 삼바가 오랜만에 3.52% 많이 올랐고 삼성 SDI가 2%대, LG화학이 1.39%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니죠. 코스피 시총 16위부터 30위까지 보면 셀트리온이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현대모비스가 1% 오르면서 시총 18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크래프톤이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1%대, LNF 4%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LNF가 4% 넘게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밖에 못 올라서 올랐지만 못 올라서 시가총액 차이가 LNF가 8조 9,105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조 8,724억 원. 그래서 380억 원 차이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HLB가 14%대 올랐고 첨보 3%대, 알테오젠 5%대, LX세미콘 4%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사실 이 정도면은 LNF가 에코프로비움도 추월할 것 같이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주가를 늘리고 있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섬유 의복 업종이 거의 4% 정도 올랐는데요. FNF가 7.98% 올랐고 원림 7.3%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현대건설기계가 5%대 하락, 한신기계, 두산밥켓, STX 중공업, DY파워가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6% 넘게 올랐는데 HLB의 상승 14%대 상승과 세동 12.83% 상승, 이녹스와 KB 오토시스가 6%대 상승이 나와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건설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요. KH건설이 9% 정도, 상지카일룸이 7%대, 대명에너지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삼바가 3.52% 올랐고 일동제약이 2.36% 올랐는데 빠진 종목을 봐도 역시 제일 많이 빠진 게 일동홀딩스 2.76%밖에 안 되고요. 신풍제약 우선주와 부강약품도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앱클론이 16.99% 올랐고요. JW 신약이 8.99%, 삼천당 제약이 8%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바이오 FDNC가 5.43%, 휴마시스와 태고사이언스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71억 원이 줄었고 SK하이닉스와 HLB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열 종목으로는 농심 등 4종목, 성우하이텍 등 4종목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8종목이
거래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LG생활건강 순이었고 코스닥은 HLB, 에코프로비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CGN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T 모티브, 넥센타이어, 한원시스템, 현대홈쇼핑, 키움증권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진기업, 아주아이비투자, 휴원스, CGN, RFHIC 순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12억 5천만 원어치고요. 아주 뭐 적지 않은 그런 물량이고 액수입니다. 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고요. 1월에 54만 한 8천 주, 2월에 50만 한 8천 주 정도를 매입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이제 712억 원어치 한 50만 주를 매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싸게 매수를 해서 주가 부양의 뭐 계기로 삼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뭐 팔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흔한 일이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결정인 것 같고요. 주가에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오늘은 반영이 안 됐지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위 종목 이런 종목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1위가 강원랜드입니다. 1920%. 네, 저는 지금 이미 많이 매수를 해 놓고 이제 뭐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좀 빠진다 하면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강원랜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YG엔터 같은 종목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 지금 뭐 이게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주는 지금 보면은 저번에 위메이드도 2분기 좋은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2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보다는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한다 싶으시면은 위메이드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밑에 기사를 읽어보면 올해 2분기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리오프닝, 에너지, 운수 무역 업종은 2분기에도 높은 이익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나타났지만 디스플레이, 화학 업종은 50% 이상 역성장할 걸로 추정이 됐다. 그래서 FN 가이드에 이제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실적 컨센서스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국내 상장사 232곳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와 6%늘 걸로 전망이 됐는데 업종별로 보면 이렇게 항공, 호텔 레저 등이 리오프닝 관련 업종의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1위가 강원랜드로 꼽혔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종목은 너무 좋고요. 연말로 갈수록 이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그에 따른 배당 기대감도 있어서 하반기까지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개인만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8일 연속 매도. 외국인은 지금 이제 매도로 완전히 확실하게 그 포지션을 잡은 것 같고요. 기관은 어제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매도가 나왔고 그 주체가 금투와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5월 3일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이 13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팔았는데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제약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이 매도 좋지 않았고 또 좀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위메이드도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은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많이 뭐 6,4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기관이 5,800주밖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9,300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내렸죠. YG엔터도 개인이 매수를 그냥 이어갔고요. 기관 약간의 매수,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눌렸습니다.
강원랜드 오늘 뭐 결국 100원 올랐지만 그것보다는 100원 오른 것보다는 외국인이 지금 5월 10일 이후에 7일 연속 매수, 어제 37,000주 매수했지만 오늘은 97,000주를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망이 좀 더 좋지 않나 싶고요. 시간에는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는 0.53% 300원이 빠진 55,800원이었습니다. 제약도 보합으로 끝났네요. 위메이드 0.45% 300원이 빠진 67,000원. 에코프로비엠 0.44% 2100원이 빠진 47만 3800원. YG엔터 0.36% 200원이 빠진 55,400원. 강원랜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 차트는 이제 보시면은 셀트리온 이제 또 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일선에도 눌릴 정도로 주가는 굉장히 약하고 RSI 지표는 과매도 구간에 놓여 있고 주가가 그렇게 어떤 그 좋은 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제 5일선 딛고 올라가고 11일선 딛고 올라가고 하나씩 이제 잡아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자, 헬스케어 볼까요? 똑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죠. 5일선을 잡아먹었습니다. 5일선을 눌러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바로 나오고 있고 RSI 지표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렸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좀 달라요. 헬스케어가 좀 더 흐름이 좋습니다. 자, 제약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눌렸어요. 그래서 5일선을 내줬습니다. 100원 차이긴 합니다만 5일선을 내줬어요. 셀트리온보다 흐름이 좋지 않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흐름이 제일 좋고요. 제약이 그 다음. 그리고 제약보다 셀트리온이 더 좋지 않아요. 지금 모습이. 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5일선을 이제 이겨내고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11일선에 눌리는 모습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전혀 좋지 않은 좋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11일선에 눌렸는데 이게 일단 21일선 위로 올라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1일선이 8만원 위쪽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눌렸지만 뭐 어제보다는 올랐고 시가보다 낮아서 음봉이 나왔지만 뭐 제일 높은 이동평균선 11선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간외가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좀 눌린다고 하면은 11선, 21선을 내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YG엔터 오늘 21선에 눌리고 음봉이 나와서 주가는 최근 3일 동안 괜찮은 흐름이었지만 조금 더디게 갈 가능성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원랜드는 이틀간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아래꼬리 길게 달았지만 다 만회하면서 60일선도 만회 그리고 5일선도 만회 이 급등하던 종목이 이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외국인이 또 수급이 들어왔죠. 여기서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높은 이동평균선 5일선이 안 깨졌어요. 그냥 급등하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 위로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 주기만 하면은 뭐 전혀 우려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은 뭘 샀을까?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봤더니 코스피는 우리금융지주를 1735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 1132억 원. 지금 이제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SK하이닉스. 그쵸? 여기까지가 522억 원, 552억 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성 SDI. 그 다음이 기아. 그리고 대덕전자, 후성, DB하이텍,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의 순이었고요. 요 다음이 아마 LG이노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제 주요 종목들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높은 곳에 있었는데 오늘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이 깨진 자리에서 매수가 뭐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매수하는 것도 특징이고 삼성 SDI, 후성, LG화학처럼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 매수하는 것도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LNF를 지금 오늘 일단 661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외국인 매수가 오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2억 원 두 번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흐름이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탑이라는 종목이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매수를 하면서 상한가가 오늘 나왔고, 그 다음에 심택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이즈 항공, 골프존, 나노신소재, 팜스토리, SFA, 현대바이오, 휴젤, KGETS, 에이벨바이오, 카카오게임즈, NK맥스까지가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그러니까 오늘보다 좋다기보다 시장이 좀 눌리더라도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어제 그 정부기관 두 군데에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과 국내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걸 사실 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어제 밤에 너무 늦게 이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못했고요. 오늘도 좀 너무 늦어져가지고 좀 못 보여드리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 내일 목요일이니까 한 주말 정도에 한번 이거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너무 평일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 국내외 올해와 내년도 경제 전망을 어떻게 그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주말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